네, 강프로입니다. 자, 대한전선 봅니다. 자, 오늘 5% 정도 상승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여기서 그걸 보셔야 됩니다. 여기 5월 20일을 기점으로 해서 쭉 떨어졌잖아요. 그리고 나서 62평도 이탈하는 그런 상황이 나왔는데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많았을 겁니다. 근데 여지없이 반등이 나오죠. 정배열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전체적으로 이쪽 구간에서 다른 종목이랑 연계시켜서 봐야 되는 그런 부분이 필요해요. 예를 들어서 HD 현대 일렉트릭, 그리고 일진 전기, 그리고 재룡 전기 이쪽입니다. 뭐 더 종목군들이 더 있긴 하지만 너무 많아질 수 있으니까 제가 딱 요 정도로만 추려가지고 이야기를 드릴게요. 자, 각 테마에는 대장주가 있어요. 근데 그 대장주가 지금 이쪽 전력 설비 관련주 쪽에서는 대한전선은 지금은 아닙니다. 그런데 대한전선이 움직이기 위한 조건은 대장주들의 움직임이 지속적으로 유지되느냐, 그리고 대장주들의 실적들이 지속적으로 우상향하느냐, 그런 부분입니다. 그러면 대한전선의 실적도 당연히 좋아질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를 갖추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올라가는 부분을 확인하고 매매했을 때 수익이 발생한다. 근데 이쪽에서 올라가는, 즉 상승하는 부분을 우리가 보기 위해서는 관련주들의 움직임을 보라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짝짓기 매매라고 하죠. 각 테마에서 뭐 강세 보이는 뭐 대장주가 있으면 뭐 후발주를 매수한다거나 그런 부분인데, 요런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는 게 아닙니다. 장기 테마가 형성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장기 테마가 형성하는 건 실적으로 연결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느냐, 그리고 실제로 그런 모멘텀이 미국 시장이랑 또는 선진국 시장이랑 연계되어 있는 부분이 있느냐, 이런 부분이 중요한데, 지금 전기 부족 사태가 나오고 있는, 즉 변압기 수요가 어마어마하게 지금 필요로 하고 있는 미국 시장의 상황을 본다면 우리는 전기 설비 관련주, 전력 설비 관련주들은 계속해서 봐야 될 수밖에 없고, 그 구간에 맞춰서 우리가 어떤 식으로 타점을 잡고 가격을 봐야 되는지, 그 내용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내용에 대한 부분을 가격으로 이해가 가능하다. 왜? 주식시장을 먼저 반영하니까. 자, 실전에서 어떻게 매매를 하고 있는지 그 내용을 보시면, 실제 대한전선의 상황을 보면 제가 여기 5월 달에 매매한 경우 쭉 보시면 25% 정도의 수익을 만들었죠. 그리고 최근에 제가 아까 전에 보여드렸었던 재룡 전기 같은 경우에도 어떻습니까? 올라가는 구간에서 계속해서 매매를 이어가고 4% 수익을 만들어냈는데도 불구하고 또 매수를 하죠. 지금도 거의 한 10% 가까운 수익 구간에 있습니다. 이거 말고도요, 전력 설비 관련주들을 보면 예를 들어서 재룡 산업 한번 보시죠. 재룡 산업 같은 경우에도 제가 팔고 올라가긴 하지만 제가 매도한 구간을 보면 16%, 그리고 5월 달에도 여기 한 35% 정도의 수익 구간을 만들어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을 제가 여기 소통방에서 공유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실제 여기 재룡산업 같은 경우에도 재룡산업이라고 검색을 해보면, 자, 이런 식으로 제가 매수를 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다 드리고 있고, 어떤 식으로 매수를 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드리고 있느냐, 주식시장은 미래 가치를 가격이 먼저 반영하기 때문에 올라가는 부분을 확인하고 매매를 하자. 예를 들어서 지금 생각나는 게 뭐 태성이나 그런 종목을 보더라도 여기 6월달 들어서 나온 상황, 50% 정도의 수익 구간을 언제 샀어요? 올라가고 나는 부분을 확인하고 매수를 했다. 그리고 이 내용에 대한 부분을 제가 여기 소통방에서 공유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구독 또는 소통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여기 소통방 입장 링크를 순차적으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무료로 진행하니까 와서 배우시면 되고요. 구독자분들과 함께 10억 만들기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공략을 하고 매매를 해야 되는지 그 내용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를 드리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 내용에 맞춰서 우리가 대한전선을 다시 보면 제가 매수하는 구간을 보시면 됩니다. 다 확인하고 매수를 했다는 점, 이게 가장 중요해요. 그리고 이렇게 확인하는 과정에서 아까 전에 보여드렸었던 내용처럼 관련주들의 움직임이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느냐, 그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관련주들의 움직임, 그쵸? 어느 정도까지 올라오면 실적을 확인하는 과정도 필요한데, 실제 여기 재룡 전기의 실적을 한번 보면 굉장히 가파르게 실적 증가가 나오고 있다는 점이 중요하죠. 일반적으로 전력 설비 이쪽은 한 번에 이 설비 투자 사이클이 굉장히 길죠. 그래서 이 긴 부분을 감안하면 한 번의 사이클이 지나가잖아요. 그러면 이익률이 바닥에 떨어집니다. 찾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지금 이익률의 증가폭을 보면 어떻습니까? 쭉 보면
38%까지 올라온 게 23년도 실적입니다. 매출 같은 경우에도 규모 자체가 커지고 있다는 거예요. 새로운 사이클이 열리고 있다. 그리고 실제 그런 부분을 실적으로도 확인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전에 말씀드렸었던 대한전선 같은 경우에도요. 우리가 계속해서 봐야 되는 내용 중에 하나는 가격이 올라가는가 또는 이격을 좁혀가고 있는가 그리고 배열도 정배열을 유지하고 있는가 그런 부분입니다. 약간 아슬아슬했지만 정배열 구간을 만들고 유지하고 있다는 것만 보더라도 시세가 유지되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 이 구간에 맞춰서 우리가 봐야 되는 부분은 철저하게 가격적인 부분 그리고 관련주들의 움직임이 지속 가능한 상황이 진행되는가 그 내용에 대해서 체크를 해야 되고요. 이런 체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전에 말씀드렸었던 대로 제가 소통방에서 모두 함께 공유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와서 배우시면 되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이런 식의 매매를 내가 어떻게 이어가야 되느냐 그쵸? 매매 전략에 대한 부분, 이론적인 부분에 대해서 알아야겠죠. 그 부분에 대한 내용도 여기 대한전선의 단기 보유 전략 그리고 최근에 62평도 이탈을 하고 상당히 변동성이 큰 구간에 들어왔기 때문에 대한전선의 단기 보유 전략을 활용한 실시간 타점을 제가 문자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대한전선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단기 보유 전략과 실시간 타점을 문자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식으로 매매를 해야 되는지 그 내용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를 드린 거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가격 외적인 다른 부분은요. 우리가 사전에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대한전선이 다시 반등이 나올 수 있는 이유는 대한전선 자체적인 모멘텀도 있겠죠.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즉 우리가 먼저 알 수 있는 부분은 가격 요건이지만 그 가격 요건이 대한전선 말고 관련주들의 움직임에서도 충분히 나오니까 관련주들의 움직임에 대해서 이해를 하는 것이 중요하고 그러려면 가격적인 분석을 어떻게 하고 내가 어떻게 분류를 하고 매매를 이어가야 되는지 그 내용에 대해서 제가 가장 쉽게 표현해서 이해를 시켜드리도록 할 테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요. 모든 분들이 성공 투자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24년도가 돼도 여전히 시장은 녹록지 못합니다.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건 어쩔 수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수익이 나는 종목들의 구조는 변하지 않습니다. 즉 대시세 종목에 대한 구조는 변하지 않는다는 거고 실제 제가 소통방에서 지속적으로 이야기를 드리고 있는 내용도 대시세 종목이나 시장 주도주를 공략하는 건 철저하게 가격 분석을 하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가격 분석 이후에는 이슈에 대한 파악 그리고 이슈를 파악하고 나서는 다시 내가 얼마에 매수할지 그 타점에 대한 부분을 지속적으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생각해 보세요. 시장이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어려운 상황에서의 어떤 종목들이 강했냐 보면 반도체와 그리고 바이오입니다. 자, 실제 여기 보면요. HLB에 제가 실제 매매한 내용을 띄워놓고 보여드리고 있는데 1월 22일부터 매매를 시작해서 4일 동안 31%의 수익 마감이 됐고요. 그리고 여전히 신고가 종목입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어보브 반도체 이름을 보시다시피 반도체 종목이죠. 그리고 AI 반도체는 지속적으로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종목도 신고가를 먼저 달성한 이후에 제가 21%의 단기간에 21%의 큰 수익을 내고 마감이 됐습니다. 다시 재공략을 준비하고 있고 이런 부분은 소통방에서 다 공유를 해드립니다. 자, 그리고 코세스. 자, 코세스 같은 종목도 당연히 그쵸 신고가 종목이고요. 그리고 반도체 종목입니다. 이 종목도 영업일 기준에서 이틀 동안 대략 한 15%의 수익 마감이 됐습니다. 내용을 한번 보시면 어떻습니까? HLB를 포함해서 뭐 30%, 20%, 뭐 15% 이런 식의 수익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데 이 세 종목 모두 다 신고가 종목이고 1월 달에 시장이 약세를 보이고 있는 구간에서도 강했었던 그런 종목입니다. 특징점이 하나 있는데 그 이슈에 앞서서 가격이 먼저 반영했다는 거죠. 그렇게 제가 가격을 먼저 보고 이슈에 대해서 파악하는 이유는 결과적으로는 큰 시세를 먹기 위한 사전 준비 작업입니다. 실제로 큰 시세를 먹기 위해서 사전 준비 작업을 했을 때 여기 레인보우 로보틱스 127% 그리고 ISC 98% 그리고 한미반도체 97%의 큰 수익을 내는 상황을 만들 수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소통방에서 진행됐는지 그쵸 그 상황을 제가 이야기를 드린 건데 이런 상황도요 당연히 신고가를 공략했을 때 가능한 겁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쵸 정부 주도의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방안이 2월 달에 발표를 하고요. 그리고 2월 달에 발표된 내용을 토대로 주가가 움직이는 게 아니라 이미 움직인 내용이 있죠. 실제 이 내용은 크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실제 움직인 내용을 보면 자, 기아차입니다. 실제로 12월 달에 신고가를 만들어 놓고 정부에서 입김을 불어 넣으니까 순식간에 기아차를 포함해서 현대차 같은 거대 기업들의 주가가 2주도 채 되지 않아서 40% 정도의 큰 시세를 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떤 종목을 봐야 될까요? 이슈를 파악해야 되는 것도 맞지만 철저하게 가격에 맞춰서 매매를 해야 되는 게 당연히 중요합니다. 정부가 주도하는 정책 방향이 있겠죠. 그 방향에 맞춰서 우리가 종목을 찾을 필요가 있다. 자, 그러면 답이 나왔습니다. 정부가 주도하는 방향에 맞춰서 제2의 기아차를 찾는 게 지금은 중요하다. 근데 정부 정책의 방향에 맞게 가자. 그랬을 때 앞서서 제가 보여드렸었던 내용인 여기 레인보우 로보틱스 127% 그리고 ISC 98% 그리고 한미반도체 97%와 같은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물론 시간에 대한 부분은 최소 2주의 시간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최장 3개월 안에 끝내야 됩니다. 자, 기아차의 시세를 보셨던 것과 같이 2월 달에 정부 정책의 방향이 결정되고요. 바로 3월 달이면 시행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거기에 맞춰서 당연히 종목을 찾아야 되고 제가 제2의 기아차를 찾아놨습니다. 제가 아까 전에 소통방에서 이야기를 드렸었던 내용 다 공개를 해드렸는데 그 내용처럼 종목만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상단에 있는 제 전화번호로 대시세, 자, 대시세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정부 정책의 방향에 맞는 종목을 모든 분들에게 무료로 공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원하는 건 채널 성장이 목적입니다. 자, 그래서 구독과 좋아요 꼭 좀 부탁드리고요. 모든 분들이 정부 정책에 맞는 방향으로 매매를 이어가서 큰 수익 보셨으면 좋겠습니다.